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가속의 법칙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려는 손님에게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배려는 손님에게. 제게는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장으로 각자의 회사를 경영합니다. 회사도 하나의 조직이니 그 회사의 직원과 제 제자들 사이에는 당연히 상하 관계가 존재합니다. 저와 제자들 사이에도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그 회사의 직원들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제가 회장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기들 사장님보다 지위가 높으니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회사에 방문해 보면 제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고객이 아니니까요. 배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손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객이 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마음을 쓰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도 없습니다. 화내지 않는 이유. 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직원들은 아주 즐겁게 일합니다. 괜한데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니 집중력도 높아지고 실적도 향상되지요. 재미있는 건 저를 발견하면 다들 손뼉을 치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작은 일에도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꾸중을 듣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잘 될 테니 화를 낼 필요가 없지요. 일을 망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매일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참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표정. 화를 낼 때 인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화를 내면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눈과 눈 사이가 좁아지며 입모양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최악으로 망치는 인상, 즉 불행해지는 얼굴입니다. 미간, 그러니까 이마 한가운데 있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세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세상의 소중한 것을 살필 수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미간을 찌푸리면 얼굴에 주름이 가운데로 몰려서 제3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절대 샘솟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이런 표정으로 지내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멋진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입이 옆으로 활짝 벌어져서 양쪽 입가가 위로 올라간 인상 또한 운세를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탁이 늘어날 때, 재미있는 건 운이 좋아지면 남들에게 부탁을 받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부탁이라고는 해도 사실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 이름을 불리는 일이 많아지는 정도입니다. 남들에게 이용을 당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말을 건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부탁 들어주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운세와 부탁.
미래란 인간이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마침 파도처럼 말이지요. 내가 뭔가를 목표로 삼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지요. 어찌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해봤자 고민만 늘어납니다. 상황도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어차피 미래는 알아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대비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의 부탁은 신이 예비해둔 미래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이 손수 준비한 선물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이러한 선물이 끊임없이 찾아오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부탁이 많아질수록 운세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됩니다. 즉,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지요. 대답은 힘차게. 운세라는 단어 속에는 기세를 운반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운세를 좋게 하려면 어떤 일이든 기세 좋게 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을 때도 그걸 받아들일 때도 힘차게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같은 태도로 부탁을 수락하고 자꾸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잘하는 분야가 늘어나면 이번에는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지. 다시 말해 잘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하게 되어 매우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당신은 뭐든 척척 잘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자연스레 좋아지지요.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앞으로 저 사람한테 말해야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탁이 늘어나면 해당 분야의 실력은 더욱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풍족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반대로 다른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쩐지 저 사람한테는 부탁하기가 꺼려진단 말이야.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누구의 부탁도 받지 못합니다. 잘하는 분야도 생기지 않고 좋아하는 분야도 만들 수 없겠지요. 물론 주변의 평가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 3월 31일 금요일, 여러분 운이 좋아지는 표정, 이마 한가운데 있는 제3의 눈을 오늘 활짝 펴서 행운이 그리고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운세 좋게 부자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